여러분은 혹시 한국이 이제 로봇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도체, K-팝, 첨단 전자 제품으로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던 한국이 이제는 의료 및 복지 로봇 기술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혁신적인 한국 기술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개인의 성장과 감동적인 협력의 여정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퀴가 지형에 따라 스스로 변형되는 모핑 휠체어, 사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사람을 구조하는 로봇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새롭게 삶의 방향을 찾게 된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초심과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시작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깊고 진중한 내레이션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국이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핑 휠체어라는 놀라운 발명품으로요 라는 말과 함께 화면에 세계 주요 매체의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스크롤됩니다. 혁신의 나라, 한국, 의료 로봇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고 모핑 휠체어 모두가 꿈꿨던 기술, 드디어 현실로라는 문구가 빛나며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K-팝, 최첨단 전자기술 등으로 유명하지만 이제는 로봇공학에서도 선구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국가의 기술적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 감탄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중 한 사람은 미국에 사는 젊은 엔지니어 에밀리 라이트예요. 에밀리는 불이 꺼진 연구소의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던 그녀의 손이 멈추고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한국의 모핑 휠체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요. 화면을 비추는 푸른 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에 닿으며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 그녀는 속삭이며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모핑 휠체어 기사의 내용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동으로 지형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바퀴를 변형해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기술. 거친 산길, 험난한 도로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보장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녀는 기사를 읽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한창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던 시절, 전도유망한 로봇공학도였던 기억이죠. 몇 년 전 에밀리는 미국 내 한 유명 연구소에서 가장 주목받는 엔지니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이동 장치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긴 밤을 새웠어요. 그러나 연구소는 끝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삭감, 프로젝트 중단, 동료들의 이탈. 이 모든 일이 그녀의 열정을 서서히 잠식해 갔죠. 에밀리는 끊임없는 실패와 현실적인 문제들에 지쳐 연구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혁신적인 꿈이 좌절된 그날 이후로 그녀는 무기력하게 연구소를 떠돌며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한국의 기술 이야기는 에밀리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첨부된 한국 연구팀의 시연 영상을 주저하며 재생해요. 밝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한국의 연구원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기술은 우리가 꿈꿨던 미래를 실현시킬 발명품입니다. 바로 모핑 휠체어입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휠체어가 얼마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며 자랑스럽게 웃음을 짓습니다. 모핑 휠체어는 사람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바퀴가 자동으로 변형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평탄한 도로에서는 일반 바퀴처럼 매끄럽게 움직이고 험난한 산길이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는 바퀴가 즉각적으로 변형됩니다. 바퀴가 커지거나 작아져서 장애물을 쉽게 넘어가고 계단을 오를 때는 균형을 맞춰 이동할 수 있죠. 이 모든 움직임이 사람의 의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에밀리는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그러나 감탄과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몇 년 전 그녀와 동료들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의 에밀리는 이상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실패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는 자신이 로봇공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에밀리에게는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다시금 그녀의 시선이 영상 속 한국 연구원들로 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그녀는 무엇인가 다시 해보고 싶다는 갈망을 느낍니다. 마침내 에밀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강하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한국으로 가야겠어. 직접 가서 이 기술을 보고 무언가 배워야 해. 이내 그녀는 가방을 열어 필요한 것들을 서둘러 챙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꿈을 찾아 나서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보겠다는 결심은 점점 강해집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카메라는 그녀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며 서서히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에밀리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에밀리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죠. 아직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날, 그녀는 먼저 그 규모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들이 손님들을 안내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죠. 이렇게나 효율적인 공항은 처음이야. 그녀는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고속 열차는 빠르고 매끄럽게 운행되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활기와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도착 첫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한국의 역동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거리마다 자리한 작은 카페들,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상점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 속에나 있던 기술들이 여기서는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듯했어요. 이튿날 에밀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로봇 기술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마치 미래를 연상시키는 듯한 최첨단 건축물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특유의 활기와 전문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협력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지만 곧 다정한 환영 인사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지훈 박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한 김지훈 박사는 모핑 휠체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자 한국의 로봇 공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환영에 살짝 당황했지만 금세 그의 따뜻한 태도에 안심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그녀를 연구소 곳곳으로 안내하며 로봇 공학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 연구 시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죠.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에밀리는 연구소 내부의 정교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각 국도마다 최신형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실험 장비를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이 연구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에밀리를 실험실로 데려가 모핑 휠체어의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험실은 넓고 밝았으며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지형을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 트랙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지훈 박사는 자신 있게 설명했죠. 모핑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보조 기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형을 감지해 자동으로 바퀴가 변형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시연이 시작되자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며 지켜봤습니다. 휠체어는 평탄한 길을 매끄럽게 이동하다가 거친 산길과 계단이 나타나자 바퀴가 즉각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바퀴가 부드럽게 확장되며 장애물을 넘는 모습은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이었죠. 계단을 오를 때도 균형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안정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죠? 그녀의 질문에 김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협력하며 노력한 결과가 담겨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자신감에 에밀리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한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을 에밀리에게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연구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이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던 에밀리는 문득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찬 연구원이었죠. 당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이동보조 장치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결국 자금난과 협력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연구에 대한 열정을 점점 잃어갔고 매일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나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김지훈 박사와 그의 팀이 이뤄낸 성과를 보며 에밀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김지훈 박사의 이 말이 에밀리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절망이 더 이상 그녀를 옥죄지 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원들이 협력과 도전을 통해 만들어낸 이 환경은 그녀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에밀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던 에밀리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듯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잊고 있었던 꿈과 열정을 다시 깨우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새로운 꿈을 위해 한국로봇기술연구소에서의 며칠은 에밀리에게 정말로 충격적이면서도 자극적인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에밀리는 김지훈 박사와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참여하면서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아이디어, 교환과 활발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곳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가 강했죠. 한국에서의 일상은 에밀리에게 낯설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 가는 길마다 느낄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거리는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또한 전반적인 도시 환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정갈했으며 IT 기술이 접목된 일상 곳곳의 혁신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그녀는 스스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히 편리한 무인 편의점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은 그녀가 미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혁신과 흥분이 계속되던 중 에밀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로봇공학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아붓던 시절, 자금난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좌절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은 그녀의 마음을 오래 짓눌렀고 자신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한 이 강렬한 협력과 혁신의 분위기는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지훈 박사는 에밀리를 특별한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에밀리, 오늘 저녁에 연구소 근처에서 연구원들끼리 저녁을 먹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고민해온 프로젝트에 대한 자유로운 발표회도 할 거예요. 함께 참석하면 좋겠어요. 에밀리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들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늘 스트레스였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자유롭고 격식 없는 토론의 장이기에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한국식 식당에서 연구팀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전통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연구원들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낯선 향기와 맛에 살짝 어색해했지만 곧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죠. 한국 음식은 정말 색다르네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연구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죠. 하지만 곧 빠져들 겁니다. 특히 김치 맛에 익숙해지면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식사를 하며 즐겁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 김지훈 박사가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 발표 시간을 시작할까요? 그는 각자 연구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에밀리, 당신도 지금까지 모핑 휠체어에 대해 느낀 점이나 혹시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해줘요. 한 연구원이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자 그녀는 갑작스럽게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모핑 휠체어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느낀 점은 정말로 혁신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퀴가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변형되는 기술은 그야말로 기적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이 준비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통해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연구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에밀리, 이런 접근은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네요. 역시 다양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그녀는 더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휠체어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녀의 의견에 연구원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요? 연구원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간헐적인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기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소란스러워졌고 에밀리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다행히 큰 흔들림은 곧 멈췄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김지훈 박사의 핸드폰이 긴급 알림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전력 문제가 생겼고 일부 승객들이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즉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지만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지훈 박사는 에밀리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개발한 긴급 대응 로봇의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당신의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밀리는 머뭇거릴 새도 없이 노트북을 열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오히려 전투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데이터를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에밀리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실패와 좌절에 무너졌던 그녀였지만 한국의 연구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에밀리는 그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팀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협력 정신이 에밀리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과연 에밀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연구소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바뀌었습니다. 에밀리는 연구원들과 함께 급히 대응팀에 합류했어요. 연구소의 상황실은 전쟁터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사고 현장의 실시간 영상이 중계되고 여러 모니터에서 로봇들의 작동 상태와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김지훈 박사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죠? 우리가 만든 긴급 대응 로봇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에밀리는 맡은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김지훈 박사에게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로봇들의 작동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어요.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철이 멈춰 승객들이 갇혀 있었고 전력 문제가 겹쳐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자율 로봇들이 이미 현장으로 출동 중이었죠. 로봇들은 고성능 센서를 이용해 승객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며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리, 이 부분 데이터 분석 결과는 어때요? 김지훈 박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즉각 대답했습니다. 로봇들의 센서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로봇 간의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길 위험이 있어요. 우선 백업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조언에 김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죠. 에밀리는 자신이 실제로 이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긴박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에밀리는 마치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로보지로가 승객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로봇은 어두운 터널 안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승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로봇의 카메라는 승객들의 모습과 그들이 있는 공간의 상태를 정확히 포착해 연구소로 전송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최적의 구조 방법을 계획했고 에밀리는 데이터 분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다시금 솟아나는 듯했어요. 김지훈 박사는 에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에밀리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에서 경험한 협력과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죠. 이윽고 로봇들이 성공적으로 승객들에게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널 속의 어두운 공포 속에서도 로봇들이 불빛을 비추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승객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는 뭉클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고 구조된 승객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연구소 안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에밀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혁신적인 기술과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강력한 협력 정신은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자신이 잃었던 열정과 초심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연구소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김지훈 박사와 연구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에밀리, 당신이 남긴 아이디어와 노력은 앞으로도 우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다시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지훈 박사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확신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반짝이는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녀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에밀리는 절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열망과 가능성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희망을 주는 협력의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고 도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세요.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에밀리는 새롭게 시작될 모험을 그리며 밝게 웃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감동 한 사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